안녕하세요, 모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더블클릭 데모데이에서 생명과학 분야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제가 틀리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 생명과학 분야 데모 영상은 총 4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데이터, 지식관리.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파트에서는 파운드리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열람 통제가 간편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데이터는 임상적 관찰 데이터나 게놈 이미지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 등 인류 질병에 대한 전무후무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엄중한 관리 조건과 열람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어떤 데이터든지 상관없이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가 어디에 쓰였는지 볼 수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운드리는 데이터를 열람했던 의도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이고 그 결과 관리팀에서 민감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 열람이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감사를 받게 됩니다. 파운드리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목적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명시하면 검토하고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데이터 열람을 허가할지를 정하고 요청이 승인되면 파운드리 내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요청한 데이터가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는 승인된 인원만 열람 가능하고 프로젝트 내에 모든 작업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어느 시점, 어느 관리팀, 누가, 어떤 데이터에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왜 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는지까지 전부 공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분석 파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약 의학 관련이라면 이 데이터가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인지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집단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타당성 검증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미 유사한 분석을 진행했던 연구원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쉽고 빠르게 타당성 검증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파운드리의 코어트앱은 의학 전문가, 데이터 소유자, 바이어 통계학자의 경험을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간편하게 불러와서 재사용할 수 있고 덕분에 빠르게 타당성 검증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인 폐암 환자 예후 모델을 예시로 들면 메디컬 이미지와 임상 데이터가 있는 33세에서 55세 환자를 필터링한 결과 미국 내 1600명의 환자들이 매칭됩니다. 포함 기준을 늘리고 싶으면 관리자에게 번거롭게 재요청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조작으로 적용해서 포함 기준을 늘린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에서 예전에는 이런 단순 포함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게 일주일 이상 걸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분석을 위해 몇 달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다음 폐암 환자를 필터링합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모델 개발을 위해 각자 원하는 코딩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이나 R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광범위한 환경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이언티스트들의 분석 결과와 모델을 열람하고 감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실제 파운드리 코드 워크북 도구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R, 파이썬, SQL 언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 워크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실제 코딩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코드 워크북 도구 역시 클릭 몇 번으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을 쉽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후 모델 연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합니다. 관리팀이 데이터의 권한을 허가해줬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이미 데이터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바로 분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요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막상 받아보면 엉망일 때도 많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고 분석하기 위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데모 영상에서 뒤에 더 말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 파운드리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재고용 가능한 체계를 간편하게 잡아줘서 어떤 분석 결과나 모델을 열람이 허가된 인원에게 쉽게 공유해서 빠르고 간편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진행되고 만약 모델 성능이 마음에 든다면 실무적 사용을 위한 정보 공유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파운드리는 EHR과 같은 외부 시스템에 배치시켜 진단을 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무진들이 굳이 폐암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이터 집단에서는 이런 분석 결과,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를 실무진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파트입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데이터는 여러 환자에게서 나온 다양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왜 다양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폐암 환자를 예로 들면 이런 특징을 갖는 사람은 폐암이다, 또 다른 특징을 갖는 사람도 폐암이다 등
이렇게 무수히 많은 특징과 여러 경우의 수를 통해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찾아냈다면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들이 폐암에 더 잘 걸린다.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환자들의 특징은 가족 중 한 명은 흡연자이다. 와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데이터셋에 비흡연자는 전부 정상인 데이터만 있다면 분석 결과는 비흡연자는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대부분 기관들이 데이터 저장을 위해 각자만의 생태계를 갖고 있어서 데이터가 여러 포맷으로 구성되어 파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각 기관들의 어떤 데이터 포맷이든지 쉽고 빠르게 합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데이터를 합칠 때 무작정 합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알리고 예상된 퀄리티에서 벗어나면 알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모든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데이터에 대한 명칭이나 규칙, 형식을 정하고 그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이쁘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어떻게 쌓을지,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파운드리 아키타입이라는 것을 통해 몇 년씩 걸릴 표준화 작업을 단 몇 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박스들은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우측으로 갈수록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가 된 데이터셋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와 씨름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준비가 완료된 데이터셋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는 다시 기존 데이터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부 연결됩니다. 기관의 연구원들은 간편하게 데이터 변환 작업 없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 파트입니다. 지식 파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데이터 단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원들이 실험 결과를 간편하게 공유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찾아 사용함으로써 내 연구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연구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오픈할지는 본인 권한입니다. 모든 실험 결과에서는 제한성 검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껏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제한성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분석 결과나 모델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파운드리는 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각 단계를 추적할 수 있어서 다른 연구원들이 내 연구를 가져와서 진행할 때 재현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고 특징은 어떻게 추출했는지,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어떻게 분리했는지, 어떤 학습 매트릭을 사용했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예측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이 왜 재현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는 각각의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이 연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출된 데이터인지 다른 연구원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보통 데이터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에 사용할 학습 데이터와 평가에 사용할 평가 데이터로 분리를 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고 평가 데이터는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예측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 명의 폐암 환자 데이터가 있고 나이, 성별, 흡연 여부를 통해 폐암 환자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습과 평가 데이터를 나이, 성별, 흡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누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남자 데이터가 치중되어 있으면 여자 환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학습 데이터는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지만 평가 데이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예측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다른 연구원이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델을 사용했고 그 모델에는 어떤 계산 방식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연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재사용할 다른 연구원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 연구에서 어떤 것이든지 누군가 재사용하게 되면 이 과정을 바로 원작자에게 알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생명과학 파트 데모 영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상연구에서는 데이터 통제, 제한성 검증, 연구원 간 안전한 협업이 가장 복잡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파운드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연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